구독자분들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 혼자 좀 방송을 해보게 되는데요. CG맨님이 지난번에 플레임 가지고 이제 혼자 방송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맥스 FX 가지고 혼자 방송을 해볼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니엘님, 보현님,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제 FX 쪽으로 이제 튜토리얼 좀 올릴 거거든요.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이제 종종 올릴 겁니다. 그리고 강의도 좀 찍어가지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이라서 대학교가 이제 개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대학교 강의를 좀 하게 돼서 그것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로잉맨님, 후요님, 네, DX 알몬트님, 예, 자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령이님, 유령이님도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에 일일이 답을 합니다. 예?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우리 시즈맨님하고 다릅니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거는 그 맥스 FX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들리겠죠? 어. 오늘 영상 나중에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오늘 뭐 이 내용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그러진 않을 거고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그냥 짧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 튜토리얼을 별도로 이제 업로드 할 거예요. 네, 잘 들리신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이제 뭐 질문 같은 것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타이플로 깔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타이플로가 잘 쓰면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게 뭐 모션 그래픽 쪽에서도 맥스 이 FX 쪽을 좀 쓰는 것 같고 C4D에서도 모션 그래픽 쪽으로 쓰죠. C4D에서는 이제 엑스파티클 같은 게 비슷해요. 이제 타이플로가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타이플로가 다 써봤거든요. 엑스파티클도 써보고 근데 훌륭해요. 진짜 엑스파티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C4D의 어떤 모그라프 기능이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준 FX 느낌의 그런 작업들이 많아서 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이런 작업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마야보다 맥스 쓰신 이유가 저는 마야도 쓰고 맥스도 씁니다. 원래는 마야 유저였어요, 제가. 제일 처음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맥스를 썼는데 정식으로 배운 거는 마야입니다. 근데 FX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FX 팀이 맥스를 기반한 FX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스를 좀 많이 쓰게 된 거고 후디니도 약간 이제 만져보긴 했죠. 근데 많이 쓰진 않았고 거의 주로 이제 맥스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FX 쪽을 이제 가벼운 FX 작업 이런 걸 할 때는 이게 좀 빨라가지고 이걸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C4D도 많이 씁니다. 사실은 C4D도 많이 쓰고 C4D의 모그라프나 엑스파티클 이런 것도 씁니다. 네, 아무튼 예, 질문해 주셨으니까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렌더링 걸린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작업인데 이제 물방울이 맺히는 거죠. 이제 광고 같은 데 보면 그 캔이나 병에 물방울 맺히는 그런 그 광고들이 있어요. 음료수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튜토리얼 만들어 가지고 한번 공유 드릴 거니까요. 그냥 오늘은 이런 거 하는구나. 그리고 약간 소통하는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는 거는 이제 뭐 크게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면에 물방울 맺히는 그런 표현들, 이런 거, 그리고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튕기는 거, 뭐 이런 거. 네. 콜로소에도 약간 이게 비슷한 게 들어가 있긴 한데, 콜로소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나갔습니다. 조금 더. 왜 그러냐면, 이제 물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릴 때, 이제 옆에 있는 물방울과 이제 연계가 돼서 같이 뭉쳐서 떨어지는 듯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표현을 이제 유튜브 튜토리얼에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렌더러는 이제 V-Ray 렌더러를 썼어요. 저는 이제 렌더러를 여러 가지 쓰긴 하는데 V-Ray, 아놀드, 레드시프트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V-Ray를 좀 많이 썼습니다. 일단은 셋 다 GPU 렌더링이 되긴 하는데 FX를 하다 보면은 GPU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CPU 렌더링을 이건 지금 CPU 렌더링입니다. 네. 타이플로우 레인 FX가 다른 브레이크 다운들 보니까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예, 타이플로우 자체가 최적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유저 친화적이라고 부르죠. 유저 친화적. 이게 예전에 맥스 자체에서 파티클 플로우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자체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이제 성능은 좋은 대신 그 유저 친화적인 거는 거의 비슷해가지고 조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FX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드가 이렇게 구성하면 되는구나, 명령어를 연결하면 되는구나.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명령어를 연결하면 되는구나 하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어, 약간 후디니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그 어, 뭐라고 그러지? 명령어 하나하나를 다 연결을 해야 된다. 뭐 스크립트 작업을 하는 것처럼 명령어 하나하나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누크 같은 느낌이에요. FX에다가 누크 쓰면은 이것까지 노드를 연결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후디니가 약간 그래요. 명령어 하나하나를 연결해가지고 만들고 거기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집어넣는 게 좀 특징이죠. 어, 그런 게 다르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돼 있는 게 이제 타입플로우 같은 거고 그리고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이제 엑스파티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엑스파티클은 타입플로우하고 비슷하긴 한데 구조가 조금 다르죠. 조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놀드도 좋습니다. 아놀드도 좋아요. 네, 자체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아놀드 욕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노드 구성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버벅대면서 아마 노드를 구성할 거예요.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자, 물방울이 이제 떨어지는 장면 하나 있죠? 근데 기존에 맺혀 있는 물방울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어, 벌스 해가지고 0프레임에서 생성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포지션 오브젝트. 이걸 노드를 찾는 데가 힘들어요. 포지션 오브젝트. 포지션 오브젝트를 해서 캔에다가 매치게 해주고 디스플레이는 보이세요 이거? 잘 보이시려나? 컴퓨터 화면으로 봐야지 아마 잘 보일 것 같은데 학원도 운영 중이신 걸로 아는데 오프라인 강의도 오프라인 강의는 전 대학교에서만 강의를 하고요. 따로 하진 않아요. 제가 메가 스터디나 이런 데서 하진 않고 대학교 강의하고 온라인 강의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콜로소 강의를 했죠. 지금 다 녹화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올렸고요. 물론 이제 발차기 강의도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발차기 강의 해야 되는데 지금 스케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다. 메가스터디 쪽에서는 이제 후디니 강의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디니 전문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만질 수 있는 정도라서 좀 애매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다가 이제 쉐입을 하나 넣을 거예요. 쉐입 탭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제 튜토리얼 하는 느낌인데 갑자기 작업하면서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3D로 바꾸면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바로 파티클을 오브젝트처럼 바로 바꿀 수가 있죠. 파티클의 형태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스톤도 있고 그리고 버블 뭐 약간 물방울 표현도 이거 비슷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지오스피어를 씁니다. 지오스피어 동그랗게 쓰죠. 사이즈가 되게 크니까 얘네들을 좀 조절해 줘야 돼요. 스케일 눌러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표면에다가 맺히게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동그랗게 되면 조금 애매해서 약간 납작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스케일을 집어넣어서 위쪽에다가 이제 스케일을 바꿔서 넣어주는 거죠. 한 60 이런 식으로 이거 보면은 가로로 납작해져서 이럴 때는 포지션에서 얼라인이라고 하는 애를 눌러줘야 돼요. 얼라인 투 서페이스라고 해서 표면을 바라보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간 납작하게 이렇게 되죠. 어차피 이거는 그 제가 강의를 어, 그 튜토리얼로 해서 올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쉐입에서 베리에이션 서페이스 죄송합니다. 서피스입니다. 서피스 영어가 짧아서 제가 서피스 앞으로 서피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서피스라고 서피스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영어 발음으로 네 서피스로 이렇게 해주고 사이즈도 베리에이션을 제 영어가 약간 한국식 콩글리시라도 좀 봐주세요. 네. 제가 미국에 살다 온 게 아니라서 좀 콩글리시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뿌듯하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방울이 이제 맺힌 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물방울 이렇게 맺힌 게 표현이 돼요. 그 물방울 맺힌 거를 작게 해서 되게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토탈 숫자를 높이면은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따닥따닥 붙게 되죠. 사이즈가 1000개 정도 했어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이 해도 돼요. 2000개?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도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방울방울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처리를 합니다. 메쉬 처리를 한번 합니다. 메쉬. 여기도 제가 약간 납작하지가 않은데 살짝 납작하게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을 집어넣어서 되게 쉽죠?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이거 후디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쉬운 겁니다, 이게. 반갑습니다. 임상우님 반갑습니다. 온라인 스페이스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이쪽도 스케일 쪽에서 한 60? 얘도 60 해줄까요? 너무 60 하면 너무 많은데 80? 96 그냥 가야 되겠다. 예,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델리트도 한 50으로 좀 늘려줄게요. 그래비티 꺼주고
그리고 스케치업 광고에 저런 거 하나가 다 CG죠. 광고에 나온 건 CG죠. 네, 그쵸. 스케치업이요? 스케치업은 약간 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그 건축 쪽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스케치업이 이제 모델링, 건축 모델링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잘 쓰시는 분은 또 엄청 손이 빠르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렌더러도 이제 요즘에 V-Ray, 스케치업 V-Ray를 좀 많이 쓰죠. 다른 것들도 어떤 걸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쵸.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리고 스케일이 점점 작아지게 해야 돼서 스케일 쪽에서 이제 릴레이티브 애드로 해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포스에다가 조금 힘을 주면은 이게 흔들리면서 내려가요. 너무 많이 흔들리네. 네, 네 0.03 이거 네, 0.03 정도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물이 흔들리면서 비 오는 건 잠깐 끌게요. 제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지금 레인 부분을 살짝 끄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임상호님. 나중에 또 뵐게요. 맥스 하루에 10번 다운된다고요? 어, 뭔가 세팅이 뭔가 문제가 있나? 왜 그러죠? 마야도 포토 지오메트리 가능한가요? 포토 지오메트리? 포토 지오메트리 지형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뭐 사진으로 만드는 뭐 모델링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해서 포토그래메트리? 사진으로 만들 수는 있죠. 만들 수는 있는데 리토폴로지? 리토폴로지. 만들 수는 있지만 이제 저는 그거를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게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방울이 좀 줄여야 되겠어요. 100개 정도만 너무 적은가? 200개. 네, 누군가 밖에서 누군가 똑똑하시고 가셨는데 네, 물방울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타이 메셔라는 애를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타이 메셔라는 애를 집어넣고 얘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적용해주면은 물방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메셔를 얘만 하지 말고 그 다른 애도 한번 같이 넣어볼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데 완벽하진 않네요, 지금. 야한 느낌 든다고요? 음란마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찌 그럴 수가.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음, 이런 느낌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뭐냐면은 물방울이 떨어질 때 옆에 있는 애들하고 묶여가지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광고 멘트. 지금 9시 11분. 펩시. 지금 몇 시? 펩시. 대단하시군요. 네. 이번에 3D, 2D 그래픽 공부하려고 200의 데스크탑 맞췄는데 CPU 라이젠 7 5800X에 램 32기가 그래픽 1660 슈퍼로 맞췄는데 마야 돌리는데 문제 없을까요? 돌릴 수는 있죠. 돌릴 수 있습니다. 5800X면은 괜찮아요. 충분히 돌아가고요. 물론 이제 대규모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그렇겠죠. 좀 아쉽긴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돌릴 수는 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64기가로 맞추긴 합니다. 대규모 작업이나 좀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램이 좀 높은 게 좋더라고요. 렌더링 하는데 좋고. 그리고 만약에 GPU 렌더링을 꼭 쓴다.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도 좋은 걸 사야 되겠죠. 네. 시즈맨님, 네, 저는 토일입니다. 시즈맨님은 지금 열심히 빈센조 그리고 시지푸스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찾아봤는데 마야를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더군요. 솔직히 온라인 강의로 독학이 아닌 독학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온라인 강의로 독학 가능은 하죠. 어찌됐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시면은 취업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만 듣고 취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마야를 제일 먼저 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뤄보긴 해야 돼요. 2D, 3D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본인이 좀 선택하는 게 좋죠. 나는 2D가 맞는지 3D가 맞는지 아니면은 뭐 FX를 잠깐 접해보셔도 되긴 하는데 FX가 맞는지. 근데 본인이 진짜 FX를 너무 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으면은 뭐 후디니를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맥스 기반의 FX를 해보시던지 하면 되겠죠. 하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일단 램 추가. 예. 일단 공부 단계니까 욕심 부리고 싶었지만 지갑. 네, 그렇죠. 지갑이 네, 풍족하면 좋은 걸 살 수 있겠죠. 저도 올 초인가요? 올 초에 컴퓨터를 샀어요. 올 초에 샀는데 저는 이제 5950X 64기가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3070 오르기 전에 샀습니다. 그래픽 카드 가격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 물 흐르는 장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 근데 지금 메시를 잠깐 끄고 느려지니까 요거를 켜놓으면 느려져요. 그러니까 잠깐 끄고 그리고 물방울을 잠깐 켜놓고 물방울이 연동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탭을 눌러서 파티클 제가 파티클 포스를 써야 될 거예요. 파티클 포스를 써서 해가지고 얘를 등록이 되나요? 등록이 되게 되는데 되네요. 됐어. 등록이 되네요. 파티클 포스를 써가지고 흘러내릴 때 얘랑 같이 흘러내리게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배워야 하지만 영화 쪽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쪽. 영어가 되시면은 뭐 미리 준비하시면 좋죠. 근데 일단은 해외는 있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신입을 안 뽑아요. 그 주니어라고 해도 경력자인 주니어를 뽑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아니면은 해외 유학을 하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유학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해외에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차라리 한국에서 좀 한 3년 정도? 3년에서 5년? 네. 그 정도 이제 일을 하시다가 해외 쪽으로 포포를 보내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쪽이 상황이 지금 스튜디오들이 뭐 예를 들면 포스트 프로덕션 이런 데들이 영화만 하지 않아요. 영화 CG 회사라고 해서 영화만 하지 않고 넷플릭스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스트리밍은 주로 월요일 날 제가 CG맨님하고 같이 하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약간 드물게 제가 가끔씩 이제 하는 거죠. 가끔씩. 네, 최대한 스트리밍을 종종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편집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작업하고 뭐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집 시간이 없어가지고 스트리밍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소통도 하면서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바짝 배워서 워홀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 30살인데. 1년 바짝 배워서 워홀로. 국내에서 좀 하시다가 하시면 돼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시고 뽀뽀를 괜찮게 만드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초반에 좀 빡센 데를 가세요. 차라리. 좀 힘들어도 포폴이 나올 만한 곳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가 좀 편해지거든요. 물론 초반이 힘들긴 하지만 국내 뭐 광고 쪽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광고는 되게 빠르게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상대적이긴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영화 쪽도 만만치 않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광고가 조금 더 힘듭니다. 되게 빡빡해요. 스케줄이. 그리고 포폴이 많이 나와요. 이것저것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대신 이제 퀄리티가 진짜 하이 퀄리티를 만들 때 영화 쪽에 있는 게 또 퀄리티가 있게 좀 나오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도 중요하고 그리고 방향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쪽으로 갈지. 네, 좋은 선생님 만나 속성으로 하셔야 그쵸? 바비부님은 제가 볼 때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과외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보현님, CG 배우고 싶어서 포토랑 일러를 먼저 배웠는데 학원에선 심화 과정까지 해야 한다고 해요. CG 관련 일을 할 때 포토샵이죠? 포토샵 일러스트가 많이 중요한가요? CG 질문만 해야 할까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질문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포토샵 일러스트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으셔도 괜찮아요. 굳이 막 이거를 심화 과정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따로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배우질 않았어요. 그냥 유튜브나 그냥 인터넷에서 배운 거랑 그다음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좀 알려주신 거 그런 것도 조금 있고 요령이죠. 예, 실무 작업 하시는 분들은 효율적이고 요령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직장 들어가시면은 뭐 취업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아무튼 뭐 포토샵 일러스트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위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대충 일단은 포토샵 일러스트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소스가 되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일러스트나 이런 건 벡터 개념의 이미지잖아요. 라인 같은 것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3D 프로그램에 넘겨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로고 같은 거 있죠. 로고 일러스트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3D 프로그램 마야나 뭐 C4D나 이런 쪽으로 넘겨가지고 로고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는 좀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토샵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눕기 따기 정도 그리고 간단하게 이미지 편집할 수 있는 정도 뭐 예를 들면 텍스처 같은 거 간단하게 조금 보정할 수 있는 정도 크기 막 보정하고 이런 것들 그런 정도 수준이 엄청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포토샵 일러스트에 매이지 마시고 그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3D 쪽으로 가시려면 마야나 뭐 C4D나 맥스나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건 마야입니다. 사실 마야를 제일 메인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모션 그래픽 쪽이면 C4D 그 다음에 FX 쪽이면은 맥스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모션 그래픽에 맥스는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모션 그래픽에서 조금 겹치고 FX에도 좀 겹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맥스 마야를 둘 다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격증은 따지 마세요. 자격증 따지 마시고 그냥 포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포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항상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3D인지 2D인지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하시고 아니면 FX인지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레퍼런스를 좀 찾아보고 3D든 뭐 2D든 FX든 레퍼런스를 좀 찾아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레퍼런스에 도달할 수 있는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분야에 맞게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직접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2D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나 누크를 공부하시는 게 좋죠. 이제 그 시즈맨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2D는 거의 끝나요, 사실. 끝나고 만약에 3D FX 하시는 분이 누크 그 시즈맨님 강의를 들으면 칭찬받아. 직장에서. 직장에서 칭찬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CG 스테이션 홈페이지에서 2D 컴포지터 쪽 강의를 구입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녹화 인강 형식인가요? 1대1 또는 1대 다수 라이브 형식인가요? 아, 녹화 형식이에요. 녹화 형식. 누크 강의 같은 경우는 녹화 형식이고요. 제가 했던 거는 주로 1대 다수 라이브 형식인 경우를 찍었죠. 후디니도 지금 1대1 뭐 이런 수준의 그냥 녹화 방식입니다. 네. 포토샵 기초, 맥스 기초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윈도우 단축키부터 파일 경로 주소 복붙해서 빨리 열고 설정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예, 뭐, 윈도우를 일단 다룰 수 있어요. 아, 되게 기초적인 거 얘기하셨네요. 네,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FX 파트는 주로 마야가 맞나요? FX 파트는 예전에는 그 맥스 기반의 FX랑 후디니가 조금 있었는데 점점 후디니가 지금 많아졌어요. 후디니가 한 7, 6 이 정도 되고 거의 7 정도 되겠다 이제는. 거의 7 정도 되고 나머지 3에서 4 정도가 맥스 기반 그렇게 좀 하죠. 게임 건축을 제외하고 3D Max FX 쓰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이 FX 쓰는 사례는 사실 회사나 스튜디오마다 약간씩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어떤 회사는 맥스 FX를 쓰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후디니만 쓰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저도 이걸 다 일일이 조사해 본 건 아니고 그냥 경력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위기상 후디니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프리랜서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뭐 맥스가 좀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작업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맥스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그 FX 작업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에브리띵이라는 무료 프로그램, 네. 그리고 자격증은 안 돼도 되고, 마야 배우로 학원 갔더니 490만 원 달라고 하던데, 네. 그 정도 달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비싼 데도 많고요. 그래서 뭐 CG 스테이션을 만든 이유도 막 1,0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렴하게 해보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되게 많이 있어요. 비싼 데는 많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내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가운데서 잘 가르쳐 주고 좀 포폴이 좋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하다가 질문 답변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한 30분 정도 했는데 뮤직비디오 편집을 하고 싶은데 CG 배워야겠죠? 뮤직비디오에 CG가 항상 들어가죠. 네.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1,000만 원 정도 내서 한 거고 외국 가면은 외국에서 하게 되면은 1억 넘죠. 1억 학비만 1억 들고 생활비 1억 들고 한 2억 들겠다. 1년에 그 정도 들 겁니다. 네, 한국에서 학원 다니면은 이제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정도 나오겠죠. 근데 저도 제가 한 10년 이상 전에 학원 다닐 때 거의 한 400만 원 했으니까요. 마야만 배우는데 마야랑 퓨전만 했죠. 네, 지금 그 학원비가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때에 비해서. 근데 오르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 음, 오르긴 올랐는데 아무튼 비싸게 느껴지죠. 아무튼 그렇고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학원도 그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배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CG 스테이션 뭐 이거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차기나 아니면은 그런 CG5 같은데, 그리고 실무 기반으로 한 데가 많이 생겼죠. 10년 전에는 4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420인가 400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것도 이제 학원생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가 다닐 때도 다른 학원은 더 비싼 데도 많았어요. 500만 원, 600만 원 이랬어요. 그런 데도 있었어요. 네. 책 보고 혼자. 네, 힘들죠. 쉽진 않죠. 대단하십니다. 책 보고 혼자 하셨다니. 자, 기간은 제가 다녔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다니고 6개월 좀 넘게 다녔나? 거의 6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고 모델링, 라이팅, 렌더링, 쉐이딩,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마야 FX를 배웠죠. 마야 파티클을 배웠죠. 그 정도. 그리고 퓨전도 했습니다. 퓨전도 살짝. 그리고 부주를 이용한 트래킹도 잠깐 했어요. 거기다가 저는 별도로 아트웍을 좀 배웠습니다. 아트웍을 살짝 배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전공이 멀티미디어였기 때문에 미술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긴 했지만 미술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트웍 수업을 좀 들었습니다. 독학하면 안 될까요? 온라인 클래스나 요즘에 이제 다 온라인 클래스로 듣죠. 온라인 클래스로 많이 듣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 온라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 뭐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배우는 분들은 그만한 어떤 뭐라고 그러지?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왜냐면 돈이 아까우니까. 1,000만 원 냈는데 이거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요. 어, 상상 초월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학원 다닐 때 진짜 그 지방에서 강원도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 친구 지금 외국에 가서 CG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잘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침낭 있잖아요. 침낭을 학원 그 연구소라고 좀 알 텐데 그런 데다가 그 거주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침낭을 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네, 엄청나죠? 돈을 많이 냈죠, 학원비도. 그랬습니다. 책에는 제일 중요한 맥스 폴더 구조를 스킵해서 맥스 폴더 구조라든가 뭐 마야 폴더 구조를 안 가르쳐 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책도 그렇고 되게 기초적인 건데 얘기를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 심지어 이제 실무 작업할 때도 폴더 구조를 이해하고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주질 않아, 이상하게. 되게 기초적인 건데.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폴더 네이밍, 뭐 파일 네이밍.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이상하게. 제가 온라인 강의 할 때는 가르쳐 주긴 합니다. 자, 모델링에는 마야를 많이 쓰나요? 모델링에 마야 많이 쓰죠. 모델링에 마야 많이 쓰고, 물론 이제 본인의 손에 익은 걸 씁니다. 작업자들은 본인 손이 익은 걸 써. 본인 손이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툴을 쓰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모델링 할 때는 마야에서 하고 FX 할 때는 맥스에서 하고 이제 약간 모션 그래픽 쪽으로 이제 작업해야 될 때는 C4D에서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해요. 그게 편해서. 그게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마야가 좀 직관적이긴 해요. 모델링 할 때. 그리고 단축키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마야로 모델링을 합니다, 사실. 초중급까지 배우고 고급으로는 독학으로 하는 건가요?
초중급까지 이제 배우고 고급을 하시려면 발차기를 들으세요. 발차기. 발차기 강의 들으시면은 헐리우드 작업자분들이 작업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분들은 이제 그 경력자분들이 주로 그 강의를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그래서 헐리우드 CG 작업자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시면은 알 수가 있죠. CG를 마스터 잠깐만 6강까지만 있던데 마야? CG 스테이션에 6강까지인데 말이 6강이지 이 12강짜리예요. 1시간 2시간씩이에요. 한 강당 2시간씩 들어 있어서 12강입니다. 사실은 거의. CG 스테이션에 제가 올렸던 마야 강의 그렇고요. 조만간 마야 강의를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약간 그 꼭 필요한 그리고 업데이트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추가를 할 겁니다. CG를 마스터하기까지 과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CG 마스터? 네, 포토샵 일러스트 다음 C4D를 배워야 할지 마야를 할지 너무 어려워요. 모션 그래픽 하실 거면 C4D 하세요. 모션 그래픽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C4D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영화나 광고, 물론 광고에서도 C4D 쓰긴 합니다. 근데 영화 쪽 그리고 이런 리얼한 CG 있잖아요. 리얼리스틱 CG 그런 거는 이제 마야를 많이 쓰죠. 마야 기반이 많죠. 심지어 게임 쪽에서도 맥스를 쓰다가 요즘에 마야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NC인가요? NC소프트가 마야 쓰나요? 아무튼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가 더 정교한 그런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마야를 쓰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편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갈지를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C4D인지 마야인지. 발차기? 네, 발차기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외 헐리우드 작업자분들이 강의를 하신 것들을 올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장진호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올리신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경력자분들이 많이 가서 봐요. 사실은 저도 가서 봅니다. 종종. 프라임 멤버십 끊어가지고 가끔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작업자들이 그 혼자 작업하거나 그냥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만 보거든요. 근데 전혀 멀리 있는 분들의 작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어. 네, 그쵸. 학생용 라이센스 쓰시면 돼요. 1년. 마야 프로그램 원래 비싼 거. 예, 마야가 원래 그냥 구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데 이게 그 학생용 라이센스 쓰시면 싸죠. 1년.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가 있죠. 3년까지 연장하나요? 예전에 3년이었는데 1년 단위로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하다가 이게 계속 답변만 하고 얘기만 하고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1로 한번 해볼까? 네. 여기다가 이제 파티클 소스를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영역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작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0.5 정도로 해볼까? 네. 한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프로퍼티 테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델리트 연결해 주면 되고 얘는 요거 조금만 해보고 또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그레이터로 하고 0으로 해주고 연결을 해주면은 되죠. 그러면은 물방울이 흘러 내려갈 때 네,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너무 멀리 있는 애들까지 없어지니까 파티클 포스 영역을 조금 더 줄여줘야 되겠다. 네, far off도 0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방울이 이제 지나가는 영역에 너무 작게 했네. 0.3
네,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지나가는 영역에 있는 파티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0.4. far off를 너무 0으로 해서 그런가? 네, 이 정도로 해야 되겠네. 네, 이런 식으로 물방울을 먹는 것처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1 정도로 해볼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우시는 분들이야, 네, 가능하면은 학생용 라이센스를 쓰세요. 그리고 뭐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크랙 버전 같은 경우는 마야 2020 이상부터 이게 라이센스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플러그인들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마야 작업하다가 꺼진다거나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질 수 있어요. 음.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2020 버전 이상부터는 그렇습니다. 써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예, 교육용 라이센스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네, 아무튼 네, 그렇죠. 학생용 라이센스는 이제 상업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네, 간혹 이제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알고 계시면은 이제 공유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공유를 드린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사라지게 했죠. 영역을 조금 더 넓혀 1.2로 넓혀 볼까요? 멀티플러를 좀 높이면은 근처에 지나갈 때 이제 길이 뚫리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네. 아, 좀 배우셨다니 좀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최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니까요. 오셔가지고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아마 좀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카피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사이즈를 엄청 작게 해가지고 양을 많이 해서 넣어볼게요. 5천 뭐 이렇게 5천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8천은 해야 될 것 같아요. 8천 이런 식으로 라이브, 예, 라이브 종종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예, 소통도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맥스는 예, 아, 네, 네, 정확한 게 뭔지를 모르겠네. 물방울 예 만들고 있습니다. 물방울. 아, 이거 파일이요. 파일을 업로드? 파일은 모르겠네요. 이거 약간 튜토리얼로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만들어져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길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물방울 이게 이렇게 물방울이 먹어가지고 길이 쭉 만들어질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 지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가 영향 받아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튜토리얼 올릴 거니까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게 너무 많은가? 흘러 흘러 내리는 물방울이 너무 많은가? 좀 줄여볼까요? 좀 줄여볼게요. 100 정도? 100개 정도로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맺혀 있는 물방울이 많으면 그, 그 뭐냐, 길이 뚫리는 느낌? 그러니까 흘러내리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물방울 길이죠. 이게 만들어지는 게 눈에 잘 띄겠죠. 이런 식으로. 네, 한 100개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목이 좀 간지럽네. 자, 여기다가, 어, 제가 물방울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적어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쉐입에서 좀 만지면 되겠죠?
좀 작게 해서 한 5 정도로, 진짜 작게 해서, 너무 작은가? 너무 작다. 8 정도로 하고 개수를 한 2만 개 해볼까요? 2만 개 너무 많은가? 15,000개. 15,000개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꽤 많죠? 자, 이거 와이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와이어를 보기 때문에 이거 메셔로 연결해서 하면은 또 괜찮을 겁니다. 자, 메셔가 이걸 열면은 아마 뭉쳐서 막 나오는 애도 있고 사라지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여기는 복셀 사이즈. 이게 제가 화면 때문에 안 보이네. 화면 때문에. 복셀 사이즈를 여기 있다. 와이어 때문에 안 보이는 거네. 보이죠? 살짝 내린 다음에 징그럽다고요?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얘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복셀이 너무 작다.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이게 알갱이가 다 보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복셀 사이즈를 좀 늘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가우시안으로 하면은 약간 더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그 대신 너무 작은 알갱이는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 0 이거 다운되겠는데? 실수로 0 넣었어. 자, 콜로소에서 하시는 강의 타이플로와 피닉스 FD는 따로 비상 목적 교육용 무료 체험판 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닉스 FD랑 V레이랑 있어요. 90일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 버전이나 90일 버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카오스 그룹에서 들어가면은 아니면은 학생용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신 학교 있잖아요. 학교 학생증이나 뭐 이런 거 서류를 보내면은 그 라이센스를 줘요. 이거 실수로 0을 넣어가지고 다운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이브 안 했는데. ESC를 열심히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약간 교육기관 무슨 인증서가 있는 교육기관에서 그거를 받으시면은 가능하죠. 지금 컴퓨터 자체가 느려지고 있어요. 이제 방송을 접어야 될 수도 있게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올릴 겁니다.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제 끊기죠, 약간. 제 목소리랑 영상 끊길 수 있어요. 지금 했던 게 지금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이브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수치를 한 번 잘못 입력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실수로 0을 누르고 엔터를 누른 것 같아요. 0.001 해야 되는데. 네.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졸업하신 분, 학생증 보내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거의 1시간 정도 이제 라이브로 했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듣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자동차 박으면 찌그러지는 FX 명칭이 무엇인가요? 시뮬레이션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나요? 후딘이나 타이플로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구현하는 게 마야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찌그러지는 거는 블렌드 쉐입이라고 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FX팀에서 마야로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찌그러지는 장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마야의 블렌드 쉐입을 활용해서 부딪히면 찌그러지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물리 엔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타이플로우에서도 할 수 있고 후디니에서도 할 수 있죠. 네, 아무튼 네, 오늘 한 1시간 정도, 한 56분 정도 했습니다. C4D에서도 가능은 한데, 표현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불가능은 없어요. CG 프로그램에서 불가능은 없는데, 단지 약간의 퀄리티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퀄리티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4D는 모션 그래픽 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사적인 그런 퀄리티의 효과를 내기에는 약간은 부족해요. 그냥 광고나 그냥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쪽에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리얼한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그래서 좀 종류가 좀 다르긴 하죠. 타이플로우는 무료입니다. 네. 맥스의 플러그인이고요.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을 했나요? 오늘 실시간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맥스가 다운이 됐어요. 수치 입력을 못했어요. 자, 렌더링 건 거는 제가 예전에 렌더링 건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렌더링 건 거. 여기는 이제 다 하진 않았고요. 그냥 잠깐 이제 그냥 근처만 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렌더링 건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안 누르셨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면 좋겠어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유튜버들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눌러주신다고. 구독과 좋아요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긴 하네요. 얘기하니까. 아무튼 세이브의 중요성을 오늘 그 스트리밍은 세이브의 중요성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마칠게요. 진짜 마칠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조댓구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